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19일 목요일은 휴장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19일 목요일 새벽에 미국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파월이 트럼프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그걸 지켜본다고 대응도 안 되니 그냥 꿀잠 자시는 게 좋습니다. QQQ ETF 나스닥 100 현물 일봉과 이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볼 건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냥 16일부터 지수가 반등 없이 천천히 내린다면 일봉에서 소파동이 바닥권에 올 것이고 이일봉에서도 소파동이 반 정도 내려올 테니깐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롱 추매를 하면 됩니다. 어디가 저점일지 굳이 예측해서 딱 거기서 지정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종가 매수 걸어도 사실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월요일에 지수가 오히려 반등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띠로리 그러면 금요일에 살 거라면서 월요일 반등 캔들에 롱을 막 추가 매수하는 분들도 나올 겁니다. 물론 이건 월요일에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16일 월요일에도 지수가 내리면서 일봉상 소파동이 바닥권에 오면 롱 추매 받으면 그만이다. 거기가 6월에 완전 바닥일지 반등 후 더 내려가는 패턴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리 머리 써서 더 아래에서 잡을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세력들이 패턴을 만들까? 라는 혼자만의 음모론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일단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로 저점을 안 깨고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16일 월요일에 전쟁 공포 이딴 거 없이 지수가 반등을 시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확장 8시간 차트 기준으로 12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면 스토캐스틱 보라색 중파동이 위로 돌아 올라옵니다. 그러면 일봉에서 소파동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턴을 해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일, 17일, 18일 이런 순으로 계속 지수가 얼마나 크게 내릴지는 모르지만 야금야금 내리면 롱을 매수받기가 편한데 추가로 하락을 더 세게 만들기 위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지수를 어슬렁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라면 숏해칭을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우려하는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지수를 더 안 내리고 버티다가 18일 이후에 아래로 쾅쾅쾅 떨구는 거죠. 그러면서 8시간 차트 기준으로는 122평선까지 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QQQ ETF 기준으로 현물 갭이 있는 489에서 496달러까지입니다. 여기가 대충 일봉으로 본다면 60일 이평선 부근입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다이렉트로 내려준다면 40일 이평선을 터치하거나 살짝 도달하지 못하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 나온 후에 61 이평선을 만나러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반등 이후에 대응을 해야 하는 얘기고 현재는 아무튼 16일, 17일에 지수가 반등이 오히려 나온다면 좀 더 큰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숏 몰빵 베팅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6월 지수 전환의 핵심 날짜는 18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다만 요즘 금리 결정 때 파월이 무슨 말을 해도 시장은 그냥저냥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파월이 시장에 충격을 주는 소리를 해서 트럼프가 너 아웃 이러는 말을 또 하게 될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18일이 6월 지수 단기 바닥이거나 지수 하락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입니다. SOXX ETF이고요. 어차피 반도체도 나스닥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아무래도 나스닥이 41이평선 부근까지만 떨어진다면 비스무리하게 분할 매수하면 되는데 나스닥이 이상한 패턴을 만들어서 60일 이평선까지 밀어버린다면 SOXX 금요일 종가 마감 기준으로 8에서 10% 정도 하락이 보입니다. 현재는 사실 어찌 될지는 화요일 아침이 되어야 좀 더 명확히 보일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16일에도 지수가 내려가는 게 더 큰 하락보다는 좋은 것 같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좀 더 큰 하락에 집중을 하냐면 비트코인 일봉을 보면 아슬아슬하기 때문이죠. 좌측은 MSTR 차트이고 우측이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비트코인은 토요일에도 당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파동이 바닥권에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소파동이 위로 못 돌린다면 월요일에는 위로 돌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돼서 18일부터 지수가 내린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최근 저점 100K를 안 깨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일봉상 최근 저점을 깨고 95K까지 밀려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패턴이 복잡해집니다. 비트코인 4일봉 차트입니다. 보통 주봉을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주봉도 보고 4일봉도 보고 8일봉도 보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4일봉 다음 캔들이 18일에 시작됩니다.
그럼 만약 최근 저점을 깨고 내려와 버린다면 42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거기가 대략 94에서 95K입니다. 거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2021년 10월 패턴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마지막 피날레 정고점 뚫고 130K 가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트코인이 94에서 95K 간다고 해도 결국에 반등이 나올 때 캔들 위에 있는 12평선을 뚫고 올라가 주는 게 핵심인데 만에 하나 캔들 위에 있는 12평선에서 저항이 나와서 아래로 다시 밀려버린다면 그건 정말 그때 가봐야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너무 하락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비트코인이나 MSTR이나 비트코인이 100K를 깨고 더 내려오는 건 별로다. 100K를 깨고 내려오더라도 아주 빠르게 아래꼬리 달고 올리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던 말건 일단 롱은 몸을 좀 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롱 입장에서는 결국 100K 제발 사수해주세요가 맞다 봅니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소파동이 반 정도만 내려왔다가 위로 다시 올라가주면 파동상 아주 이쁜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테슬라 추매를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캔들이 다시 11이평선 위로 완벽히 안착을 하면 11이평선과 21이평선이 골드크로스가 나올 쯤에 위로 쏘는 반등을 먹기 위해서 롱 추매해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는 견해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쯤이면 저점을 깨지 않겠지 하고 추매를 하잖아요. 물론 그게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준다면 당연히 좋은 선택이지만 어차피 큰 상승 추세를 먹기 위함이라면 저점일지 아닐지 모르는 구간에서는 잠시 몸을 사리고 있다가 추세를 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기존 롱 물량에 추매를 해서 상승이 터질 쯤에 수익 극대화를 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현재는 그래도 테슬라가 일봉상 패턴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금요일 종가 캔들도 11이평선 위였기 때문이죠. 아마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발표가 6월 22일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이벤트 때는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게 국룰이라서 불안하긴 합니다. 아무튼 16일 월요일에도 지수가 그냥 내려주면서 쉬운 패턴을 만들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대응하기가 편해질 듯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만약 나스닥이 하락 전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기왕이면 아주 센 반등이 나와서 나스닥이 떨어질 때도 100K를 지켜주는 하방 쿠션을 만들어준다면 마지막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일, 17일 지수가 안 밀리고 버틴다면 저는 숏을 좀 더 베팅해 볼 생각이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16일, 17일에 정말 지수가 안 밀린다면 TQQQ 그리고 SOXL 추매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안 밀리고 버틸 때 테슬라와 MSTR 그리고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갔다가 지수가 밀릴 때 같이 밀리더라도 저점 이탈만 없다면 상승 랠리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18일 파월이 6월 지수 상승 하락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사실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들 때문에 뜬금포로 모아가던 UVIX 미리 수익 실현을 하는 결과가 이게 좋은 거라고 해야 할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